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지는 거 아시죠? 먼저 850만 대한민국 노인들의 권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170만 서울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고광선 서울특별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로를 사랑하고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최재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종로구 노인복지의 최고의 사령탑인 정문원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대단히 좋습니다. 역시 노인 복지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광규 의장 직무대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남상의 할인가 회장 겸 현재 우리 지혜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방도원 선생님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한충현 강북구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상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의 한정자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시의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어디 계신가 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열심히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시훈 우리 구의원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음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공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구 의원님은 안 오셨죠? 이미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정용종 지회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네 분들과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정용정 지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정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횟수로는 4년이 지난 오늘이 총회입니다. 종로에. 지난 2020년 이후 3년간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마비된 사태에서 오늘 이 자리를 꽉 차서 기분이 좋은 지회장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못하고 4년 만에 저기 줘야.
오늘 바쁘신 중에도 총회에 참석하고자 왕림해 주신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님, 고광선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재형 국회의원님,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문용 구청장님, 구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계시는 이광규 부회장님을 비롯해 시의원님, 구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지혜의 명예회장님으로 계시는 남상희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각지 못했던 명예 스타들을 상으로 받으신 회원들께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젠 코로나 사태도 거의 종식되고 모든 일상으로 정상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도 작년 하반기부터 일상을 되찾기 시작하여 10월 노인의 날 250명, 11월 수련대회 160명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는 영동교회와 종로구민회관에서 종로 치매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400여 명이 참석하여 종로 지혜의 기세를 크게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 수 있는 것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에 계시는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잔재로 모두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온년이라 생각합니다. 활기찬 노인회를 위해 4월에는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 행사에 대해서 진전시킨 예정도 있었으나 또 우리 회원들을 건강을 위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지원되어 경로당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지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들께서도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날씨도 온화하고 회원 여러분께서도 매일 걷기 운동과 근육 운동으로 많은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경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 소개할 때 윤종복 시의원님 소개를 했을 때 안 계셨는데 들어오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예빈 중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정기총회를 자주 하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모두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건강관리를 평소에 매우 잘하신 데 대해서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더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더욱더 좋은 벗들과 자주 만나고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경로당에 나와서 좋은 벗들과 어울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와 활동하는 여러분들은 행복을 달고 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노인들이 경로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나가자고 좀 권유를 해가지고 혼자만 행복하지 말고 종로구 사는 모든 노인이 행복하도록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성동구 옥수동에 살면서 마산이 고향인데 국회의원을 3번을 했습니다. 그래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에 내 가입을 하려고 경로당을 찾으니까 경로당이 아직 결성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래 입주자 대표를 만나고 왜 경로당이 없느냐 하니까 몇 년 전에 창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의를 별로 안 해가지고 경로당이 아직 창립이 안 됐다 이래요. 그러면 65세 이상 명단을 내한테 주라.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40명 명단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내가 국회의원도 3번을 낸 사람인데 또 국회의원 할 때 찾아오는 손님들 선물 주려고 만들어난 좋은 것들이 남아있어가 그놈을 또 하나씩 선물 들고 널끔하게 어울리고 하는 게 좋은데 왜 그 경로당에 참여를 안 하냐 이래가 35명이 참여하기로 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더니 나보고 또 회장을 맡아라 이래서 내가 국회의원 3번 다음 감투가 경로당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을 했기 때문에 대한노인의 최말단 조직인 경로당의 실태를가 알게 되고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는데 경로당 회장들이 노노케어라든지 어려운 여러 일을 하는데 통장이나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주는데 경로당 회장한테는 땡전 한 번을 안 줘요. 아니 배량 맞아 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돈을 안 주냐?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인건비를 못 줍니다. 활동하는 데 대한 예산은 주는데 인건비 성격을 못 주니까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편법으로 무더기 쉼터 지킴이 수당이다 뭐 이런 편법으로 조례를 만들어가 5만원 우리 성동구는 지금 5만원 주고 또 다른 데는 10만원 주고 이리 애를 쓰고 있는데 요새는 노인이 많으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가 되려면 노인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표 받으려고 저 경로당 회장은 돈을 주고 싶은데 사단법이라 돈을 못 주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 제대군인이 제한군인인데 그것도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법에 의한 특수법인이고요. 퇴직경찰도 대한민국 제한 경우의 법에 의한 특수법인인데 1,000만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가 수만 개가 되는 사단법인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야 그 법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더니 김태우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만 19명이 도장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놨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심토록 해가지고 막 그 법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를 써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애를 좀 써라. 당신은 450이고 130이고 표를 많이 받는데 노인표를 못 받지 않느냐. 대통령 되려면 노인표를 다 받아야 될 거다 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대한노인이 법을 만드는데 앞장을 좀 서면은 내가 노인들한테 당신 공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 목포의 김은희 의원을 보고 내 대신에 당신 이름을 걸어가지고 해라 이래가
더불어당 의원들이 한 50명이 참여하고 국민의힘에서도 11명이 정우택, 윤상현, 우리 최재형 11명이 참여하고 또 다른 데도 참여하고 62명이 이제 서명을 해가 국회에다 제출을 해놨는데 내가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이제 그럼을 통과시키 보려고 KTX보다 더 빨리 하면 통과시키 보려고 제가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노인의 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면은 돈을 줘도 괜찮아요. 사단법인은 안 되는데 그럼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통장 이장한테 30만 주는데 경로당 회장이 울면서 애를 쓰는데 내가 해봐서 안다. 그러니까 30만 원 경로당도 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가 요 경로당 회장님 많이 오셨죠? 예. 내가 30만 원 그거 빨리 금년에는 받도록 해드릴게요. 그래 30만 원 받아시거든. 내한테 고맙다 하지 말고 정용정 회장한테 고맙다 해서 정용정 회장이 내가 지회장 될 때에 그 경로당 회장 돈 받아 주겠다고 내 공작을 했는데 이거 해결을 내 힘으로 못하니까 회장님이 좀 해결해가 내 공약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내로 못 들고 사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용민 회장의 그 부탁을 들어가 내가 이 활동을 거는 거니까 이게 잘 되거든. 정용정 회장의 그 공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3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3번까지 당선을 좀 시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가지고 봄, 가을에 관광을 갑니다. 우리 아파트는. 그러면은 관광을 가면은 떠날 때부터 올 때까지 막 차 안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좋은 데 구경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관광 가는 것이 노인을 즐겁게 하는 일인데 이거를 알고 강화군시에서 군수가 버스를 한 대 지에다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안산, 상록구, 단원구, 평택지에 또 대전 유성구, 경남 고성군 이래가 지금 버스가 많이 생기는데 종로구는 아직 버스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정문은 구청장이 오셨는데 정문은 구청장은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할 때 자꾸 하신 충부장 정재철 의원하고 내 국회의원을 같이 한 사람이고 내가 국회의원 그만두고 나서는 또 2번 속초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최재형 그 의원이 공천을 줘가지고 이제 구청장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2번 하고 구청장 하는 사람은 씻고 벗고 혼자입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저 큰 물에서 놀아봤으니까 구청장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일을 잘할 겁니다만 3번까지 하도록 좀 밀어주시고 이번에 정문원 의원은 내일 당장에 버스 한 대 종로 지에다가 할당을 하나 하시면은 그러면은 종로구 지혜가 행사할 때는 그 버스를 쓰고 매일 행사하는 게 아니니까 쉬는 날에는 경로당이 차례대로 그 버스를 빌려가 관광을 가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관광을 가니까 버스 빌리는데 70만원, 기사 대입 10만원, 80만원이 헛돈이 나가요. 만약에 지혜에 버스 하나 있으면 80만원은 안 들고 고막 저 경유 기름값하고 도로비만 주면 되니까 그 경로당에 관광 가는데 막 돈이 몇 번 들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열은 경로당이 한 60개밖에 안 되니까 1년 365일이니까 1년에 한 5번은 가겠네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막 종로구 노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120살까지 다 살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 종로에 예산이 부족하거든. 최재형 의원이 국비를 좀 다른 종로로 좀 가져가지고 바로 좀 해결되고 내가 종로구 지혜를 찾아가 보면은 아주 좁아가지고 종로구가 정치를 번지를 하는데 지혜 사무실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사무실 그것도 좀
그 자리에서 높이든지 안 그러면 좀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좀 하든지 해가지고 좀 모양이 반듯해야지. 정치 1번지 종로구 지혜가 그 사무실이 너무 빈약해. 그 뭐 손님이 와서 앉을 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혜 가면 무슨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는 구청장 책임이 아니고 그 전에 무관심한 사람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이제 새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무는 구청장 뽑은 거는 지혜를 새로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관광버스 한 대 지혜다가 할당하고 고의를 해갖고 저 시기다 생각하고 내 하는 말을 예사로 듣지 말고 요거를 실천하려면 또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줘야지. 종로가 돈도 없는데 무슨 버스냐 사면 안 되니까 오늘 요 의원님들 보니까 전부 폭넓은 마음으로 아까 버스로 관광하다니까 박수도 많이 치는 걸 봤습니다. 다 동의를 좀 해주시고 이래서 그러면 여기 경로에 있는 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즐겁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도 하나도 없는데 종로가 제1번을 주면은 정용정 회장의 얼굴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리고 전임자하고 부임자가 갈등이 많은데 여는 전임자를 또 명예회장으로 시켜놓고 하니까 모양이 참 좋아요.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해가지고 행사마다 딱 전임회장을 모시고 같이 참석하라니까 내가 보기가 참 좋은데 정용정 회장이 전임자를 또 요리 우대하는 걸 보니까 아주 복받을 사람이라.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대통령을 하면 했으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름 아닙니까? 아, 이분이 저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안 좋은 친구를 갖다가 맨날 업고 다니고 또 그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되니까 사법고시 해가지고 그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도 매일 그 사람을 갖다가 업고 다녔다는데 누가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이 그리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부를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은 온 국민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온 국민을 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싶은 마음을 내가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종로에는 노무현 대통령 한번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 한번 나왔는데 두 분 나왔죠. 대통령이. 근데 본래 세 번째 대통령이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3번이나 해가지고 3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산에서 국회를 나가는데 공천 못 받아가지고 무소도 나가 두 번을 떨어지고요. 10년 동안 새벽 4시에 나가 약수터에 오는 사람 인사하고 목욕탕에 가서 등 밀어주면서 인사하고 밥 먹으면 막 가게를 차곡차곡 인사하다가 서너 시 되면 재래시장 들어가고 저녁에는 대포집이고 식당이고 막 오라 하나 말하면 막 찾아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니까 막 식당에 들어가려고 올라가면 막 발가락에 빵꾸가 나가지고 막 양말이.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많이 봤어요. 아이고 저 봐라. 국회는 하려고 얼마나 헤매고 다니면 발가락에 양말에 빵꾸가 나더니 헤매고 다니나. 그래가지고 세 번째 김영삼 아성에서 제가 무소속으로 60세 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을 실패하고 세 번 만에 된 이전 3기인데 대한노인회장도 내가 두 번을 낙방하고 세 번 도전해가 당선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 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는데 세계 OECD 가국 중에 빈곤율 1위고 자살률 1위로 나라에서 우리 노인을 방치해놨잖아요. 그래 앞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선진국에 줍니다. 노인한테. 내가 윤석열 대통령 하려고 찾아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점심을 한 거를 하자 해서 내 점심 먹으면서 빨리 100만 원 주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래가 금년에 이제 이재명도 동일해가 40만 원을 주는데 모두한테 안 주고 하위소득 70%한테 주는데 그 제발 그거 그래 하지 말고 무조건 노인한테 다 줘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는 100만 원 받아주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막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이 나라를 1등 국가로 만들고 예를 들면 주인공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나라가 도와줘야지요. 요즘 내 자식들이 부모를 잘 안 모십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부모한테 용돈 드리기가 힘들어요. 있는 방에 잠자고 밥 먹는 건 상관없는데 하루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30만 원, 양부모 살아게 60만 원 월급쟁이가 어찌 빼냅니까? 그러니까 불효자가 돼서가 아니라 경제 능력이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를 못 모시니까 나라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나라가 노인을 살리도록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설 겁니다. 내가 막 안 되면은 막 저 대통령실 앞에 가서 막 휘발유 들어보고 내가 막 군신 자살을 하도록 해결을 할 테니까. 그래 앞으로 종로에서 3번째 대통령을 꼭 한번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내가 막 노인표가 지금 1,000만이 넘으니까 앞으로 지난번 선거도 노인이 1,313만이 67%가 윤석열 찍고 30%가 이재명을 찍었어요. 그래 노인표 때문에 윤석열이 됐는데 지난 선거에 노인이 자꾸 늘어나가 이제 1,00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인만 밀어주면 대통령이 되거든. 그러니까 저 최재형 의원은 너무 서둘지는 말고 꼭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막 다음에 해도 되니까 국회의원도 한 번만 하는 것보다 한 2번쯤 해야 국정 경험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감사원장 할 때 같이 감사위원을 한 사람이 조달청장도 하다가 요 우리 대한노인의 사무총장을 해 발탁을 한 김상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때 감사위원을 4년 조달청장도 하고 경제개혁원의 예산실에 그 국장도 하고 또 1급 공무원도 한 그런 사람을 대한노인의 사무총장으로 했는데 한번 일어서가 박수를 안 받지. 그리고 이강주 의장 직무대행님은 또 요 버스 통과될 때 찬성을 많이 해주시고 개인자리 빨리 뛰고 얼른 의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한창현 회장님께서 25개 지회정령에 유일하게 일이 왔는데 우리 한창현 회장에서 박수를 한번 쳐서 고맙다고 하고 서울연합회 고원선 회장은 국가로 올라오십니다만은 아주 엘리트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서울연합회장도 박수로서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에 내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인들이 좀 더 노후가 안정되고 편안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복하세요. 아니 무슨 그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 아우.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의 노인을 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선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단상에 오르려고 하니까 사실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김호일 회장님이 다 하셨는데 서울 회장까지 이렇게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중에서도 종로 경로당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총회에 서울 회장으로서 참석하게 돼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김호일 중앙회장님, 정문흥 구청장님, 최재형 국회의원님, 박상은 지구당 위원장님, 윤종복 시의원님, 또 종로구 지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강규 구의회 의장님을 대행하시는 여러 구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로를 늘 사랑하고 종로 어르신을 사랑하는 남상의 한임각 회장님 늘 고맙습니다.
강두섭 박화자 김용우 장정래 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인대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피고 세우는 이 호시절에 종로구지 정기총회를 서울 170만 어르신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 말씀도 좀 드리려고 했지만은 우리 중앙회장님 말씀이 진지한 말씀이 많으셔서 정문원 구청장님께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사를 마칠까 합니다. 정문원 구청장님이 밤낮으로 이 노인 행정, 노인들이 부탁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경로당 회장님이고 사무장님들입니다. 지금 대부분 서울 25개 지에서는 경로당 회장님께 10만 원, 그리고 사무장님께 5만 원을 소비를 이렇게 직무수당을 드리도록 지금 약속을 하시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원 청장님께서도 노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과 사무장님들께 직무수당을 꼭 지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내가 구의원님들께 시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어르신들이 놀이가 적당한 게 없어서 고수톱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낚기 위해서 고수톱을 즐기고 있습니다. 고수톱 대신 더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노인들이 왜 고수톱만 하겠습니까? 종로 평창동 산자락이나 부안동 산자락, 어느 산자락에 공터라도 만들어서 노인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터 안에 파크 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노인 놀이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정문원 구청장님께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이 행복해야 서울이 행복합니다. 종로의 정종영 지회장님과 저는 한 배를 타고 자랑스러운 종로구 지회 대의원님과 함께 수도 서울의 노인 복지, 여가, 건강, 안전, 행복을 충전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합회는 서울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수행기관으로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단체로 거듭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정용정 회장님이 부르신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로 어느 경로당이라도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광산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최지영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시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시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뵈니까 참 기쁜 그러한 마음의 기쁨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에게 숙제를 해주신 게 구청장이 종로 이 노인회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 하실 수 있도록 예산 잘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좋은 법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그러한 부탁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일에 앞장서서 여러 노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더 행복하고 또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종로구청장 정문원 구청장께서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도록 예산 넉넉히 따오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사실은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태어나실 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이 됐죠.
이 후진국에 태어나셔서 선진국이 되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여러분들이 그 노력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큰절 인사드리고 제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정문원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크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로노인회 정기총회를 한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그 우리 종로노인회 그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노인의 종로구지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성대한 총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정영정 그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종로구지회 총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호일 회장님께 각별히 그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연합회장님 고광선 회장님께도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종로노인의 그 명예회장이시죠. 우리 정영정 회장님과 함께 늘 우리 종로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남상희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서부터 얻어먹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베푸는 나라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할 주인공들이십니다. 그 노인이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7월달 더울 때 촌에서 이 대청마루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시적삼 입고 삼배 만든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날이 더우니까 그 한 8살짜리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10살 안 된 손주가 반스만 입고 때로는 빨가벗고 뭐 내놓고 이러고는 막 뛰어왔는데 갑자기 비가 쫙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비가 왜 와?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를 저 지금 들판에 곡식 심어놓은 걸 다 길러내기 위해서 하늘이 젖을 주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가 거기다 대고 할아버지는 바보야 그러더니 저 비는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태양 때문에 올라가서 구름이 생겼다가 이게 무거워서 쏟아지는 게 비야 이러고는 또 꽃을 내놓고는 놀러 나갑니다. 이 두 사람 얘기가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두 사람 얘기가 다 맞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지금 어르신 모지역삼 있고 대청마루에 앉아 계신 어르신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막 갈등이 있고 부딪히고 서로 복잡할 때 지식을 갖고는 서로 화합하고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혜를 갖고는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어떤 경륜과 그 연륜을 통해 지혜가 축적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종로구 1번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최빈국 그 남한테 얻어먹던 나라에서 남들 베푸는 나라로 바꾼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노인들이 다 지혜가 있어서 공경을 받으셔야겠지만 특히 대한민국 우리 종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그 존경과 공경과 그걸 받으셔도 그 아무리 많이 받으셔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김호일 회장님 그다음에 정영경 회장님 제가 지금 그 노인회관은 그 조금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나 넓힐 수 있나 뭐 어디 뭐 종로구가 워낙 이제 구도심이라 땅이 없으니까 이걸 어찌 해야 되나 숙제를 풀고 있는데
숙제 하나 더 주셨습니다. 버스 만들어내라고. 그리고 우리 서울 지금 고광선 회장님께서는 아까 김호일 회장님 잠깐 말씀하셔서 그 이제 법인 관련 말씀하시고 뭐 법인 관련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회장님들 좀 활동하시는 거 좀 적극적으로 보조해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라는 말씀 계셨는데 하여튼 숙제 잘 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아까 우리 김호일 회장님 120세 말씀하셨는데 120세까지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